네, 이륜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한 그 주제, 그 NBA에서 저희가 뭐 골스와 불스의 뭐 네. 비교, 르브론과 조던의 비교했다면 국내 농구에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독이 든 성배. 우리 예. 항상 얘기하지만 그쵸.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최근에 이 한국 농구에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딴 이제 케이스가 두 번 있어요. 제일 최근 2000년대 이후로 따지자면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있었는데 이 두 대표팀 맞붙었을 때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위대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002년이 좀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2014년 대표팀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2002년 대표팀을 7전 4승제로 했을 때 4대2 혹은 4대3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멤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2002년. 2002년부터 하자면은 감독 김진 감독 당시 이제 그렇죠. 동양 오리온스 우승을 이끌었던 네. 김진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 선수 이상민, 네. 김승현, 네. 신기성, 추승균. 진짜 이제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확실히. 네. 그리고 방성윤, 문경은, 김주성, 이규석, 조상현, 서장훈, 현주엽, 전희철. 네, 이렇게 예. 12명이고요. 2014년은 가드가 4명, 양동근, 김태술, 김선영, 박찬희. 그리고 포드가 4명, 조성민, 문태종, 양희종, 허일영. 그리고 센터가 4명입니다. 김주성, 김종규, 이정현, 오세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그 상황에서 필리핀 그 이상민 선수의 버저비터. 그쵸. 그리고 중국과의 연장 혈투 끝에 승리를 갖다 거두면서 그때 당시 CNN에서 그걸 했었어요. 세계 스포츠의 10대 깜짝 뉴스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한국의 금메달 이거였었습니다. 예. 네,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 이게 들어갈 정도였었으니까요. 예. 이동현 기자께서는 이때도 좀 취재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진짜 완전 얼마 안 되셨을 때.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예. 부산 그때 당시에 금정체육관이었을 거예요. 결승전이. 거기는 못 갔고 아시안 게임은 갔었죠. 네, 아시안 게임은 갔었죠. 예, 그럼 좀 그 이제 뭐 현장에는 못 가셨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어땠나요? 당시에 좀 이 금메달 딸 때. 금메달 딸 때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예선할 때 제가 한두 번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는 대표팀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욕심이 좀 비운 상태. 왜냐면 야오밍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은메달만 따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4강에서 필리핀전에 굉장히 고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선수 버저비터 이기고 난 다음에 결승 갔을 때 여기까지 하면 다 했다.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에서 아마 뛰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진짜 그때 당시 이 야오밍이라는 존재가 뭐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뭐 이런 별명도 있었지만은 이 선수를 사실은 봉쇄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이제 중국의 실제적인 에이스 후웨이동 선수도 있었고, 그때 당시 중국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도에도 한국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 2002년도 당시에 아시아 최강이 중국이었다면 2014년 당시에 넘사벽은 이란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 야오밍과 하다디. 물론 야오밍이 훨씬 클래스가 높은 선수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다디도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무적 수준이었다. 그쵸. 그리고 뭐 바람이라든가 칼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표 때부터 호흡을 맞춰오던 선수들이어서 뭐 농구의 어떤 식당 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두 팀 중에 이동훈 기자께서는 어느 팀이 더 강력하고 14년이요. 14년. 네, 저는 14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떤 이유? 먼저 좀 해봐요. 제가 맨날 이렇게 논쟁하면 저보고 맨날 먼저 뭐 이렇게 걸렸지. 너 이번에 안 통하네요. 2002년 대표팀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 근거를 한번 말해보세요. 일단은 저는 솔직히 저는 뭐 김태술이나 양동근, 김선현, 박찬희 다 좀 높게 평가하는 선수들이 2014년에. 근데 저는 2002년은 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이 이상민, 김승현, 신기성은 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드들의 어떤 경기 운영에서 좀 이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사실 당시에 이제 이 유지학 감독 아래에서 이 맞춰진 이 팀의 조직력을 진짜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과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2002년은 조금 급조된 팀이고 2014년은 진짜 만들어진 팀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개인의 이 가드들의 클래스가 분명히 2014년 조직력을 흔들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방송인 문경은 이 쌍포
여기에다가 인사이드에 서장훈 현주엽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서장훈 현주엽이 좀 밀리죠 2014년에 비해서. 하지만 이 선수들의 개인 역량 그리고 노련함은 2014년보다는 우위다. 예, 그리고 2014년에 김주성은 2002년에 김주성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2002년이 2014년에게 우위를 보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역량 때문에 2002년을 좀 우위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게 일단 봅니다. 이동환 기자의 근거 중에 동의하는 부분, 객관적 전력은 확실히 2002년이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주전 가드는 이상민 선수였어요. 그쵸. 근데 김승현 선수가 쪼코인데 그 이상이었던 그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였었고,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이겼던 부분들은 이제 김승현 선수가 중간에 와서 뭐 여러 가지를 해줬던 그런 거였고, 뭐 서장훈은 역대 최고의 센터 중에 한 명이고, 김주성은 그때 당시 신인이었지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리고 방송인 문경은 쌍포가 있었었고요. 그쵸. 그리고 현주엽이나 전희철 이런 선수들도 전성기여서 만만치가 않았었고, 그쵸. 높이와 스피드를 갖다 지닌 그런 팀이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그래서 1대1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 그 부분 인정을 해요. 2014년도는 포워드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허일영 선수 그때 당시에 많이 못 뛰었었고요. 조성민, 양희종, 문태종인데, 근데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상민과 김승현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이해를 한다. 근데 양동근, 박찬이면 못 막을까? 막을 수 있다. 그 두 번째, 문경은 방송용 쌍포가 있는데 클래스나 결정력만 놓고 치면 문태종이 최고다. 역대 한국 농구 중에 문태종이 최고다. 39살이었지만. 그쵸. 그러니까 문경은 뭐 방송용 다 좋은 슈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문태종이 클래스는 훨씬 더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장훈, 김주성이 그때 당시 센터였지만 거기에서 봐야 될 건 서장훈은 당시에는 최절정이었었고요. 그 김주성은 거의 신인급 선수였는데 신인급 선수죠. 신인이었죠. 신인이었는데 이 선수는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수비나 활동력, 수비 블록은 굉장히 좋은데 공격이 없었다. 그냥 데니스 로드맨이에요. 근데 데니스 로드맨 같은 그런 수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격이 거의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공격은 나중에 이제 연차가 쌓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주성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무서운 선수는 아니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러면 서장훈이나 뭐 김주성이나 이런 선수의 속도를 막는다든가 하면 서장훈의 미들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갖다 막는 거였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세근, 그때 당시에 건세근, 그리고 김종규 이런 선수들의 활동력으로 치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세요. 예.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조직력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조직력의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5대5 아니면 5.5 대 4.5 정도로 전력의 갭을 갖다 메울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근데 제가 그럼 그걸 갖다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력. 2002년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속공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속공이 사실 이상민 선수나 김승현 선수로부터 나오는 거였지 팀 전체가 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백코트가 느려서 4강 필리핀이나 이쪽에서 속공 찬스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요. 활동 트랜지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2014년은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로테이션을 갖다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뛰는 그런 농구를 했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대2 게임에서 2014년도는 준비가 된 그런 수비를 갖다가 했는데 2002년도에는 아사리판이었어. 네. 솔직히 얘기하면 수비를 못했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수비를 그리고 잘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그 뭐 김승현이나 김주성 선수 정도, 이 선수들 외에는 뭐 전희철 정도, 이 선수들 외에는 수비에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수비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거기 이제 조직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팀 케미나 이런 부분에서 2014년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2002년의 어떤 개인 능력치를 갖다가 압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포인트는 현주엽과 전희철이라고 해요. 2002년의 포인트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2014년 대표팀의 어떤 빅맨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괴롭히는 이런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다재다능함이 저는 좀 2014년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색은 진짜 무서운 선수예요. 저는 진짜 건강한 오색은 사실은 한국 농구 역사에서도 꽤 손꼽힐 수 있는 빅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주엽과 전희철은, 특히 현주엽은
수비할 때 오세근을 힘으로 어느 정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근은 현주엽의 그 능수능란함을 수비하기 좀 힘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균열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감독님이 이제 유작 감독님하고 김진 감독님입니다. 예. 네네. 그 예. 이 두 분이 이렇게 딱 보면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비스와 LG와의 혈투. 예. 예. 그때 당시 LG는 문태종, 김종규 또 누가 있었죠? 그 외국인 선수. 예, 이는 진짜 최고의 외국 선수 한 명 있었네. 외국인 선수. 예. 예, 그 퇴출됐던 그 외국인 선수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LG는 문태종, 데이본 제퍼슨, 그리고 김종규 이렇게 했었었고, 그래서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더 낫다고 봤었고, 모비스도 뭐 물론 그때 강하긴 했지만, 그때도 그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 이겨내면서 어쨌든 우승을 갖다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스터가 허영 선수가 그때 당시에 많이 못 뛰었어요. 근데 10명이 대부분 돌아가면서 뛰는 그래서 자기 역할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근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상현 거의 많이 못 뛰었죠. 뭐 상하의 추승규 선수 좀 뛰긴 했지만 역할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신기성 거의 못 뛰었죠. 이규석 거의 못 뛰었죠. 그러니까 7, 8명 가지고 이렇게 주장 또 돌렸어요. 이때는. 예. 그러니까 활동력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자, 현주엽이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현주엽하고 서장훈하고 김주성하고 같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서장훈이 들어가면 현주엽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현주엽하고 전인철이 같이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니까. 그러면 공격에서 오세근이 현주엽을 막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서장훈이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종규라든가 뭐 이정현 선수가 좀만 버텨준다면 또는 오세근이 서장훈을 막고 김종규나 이종현이 현주엽을 내외곽에서 막아준다면, 어느 정도 막아준다면, 이거는 매치업이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네. 문경인가 방송인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예. 양유종을 붙이는데요. 양유종을 붙이고 또 하나 2002년도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 속공 이상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속공 그리고 서장훈과 김수현의 트레일러 뛰어요. 또는 그 서장훈 선수의 미드레인지 게임 그리고 현주엽이나 전인철의 어떤 그 미스매치 포스트업이나 컷인 요 정도 또 하나의 강력한 외곽 옵션은 문경훈 선수가 스크린을 많이 받은 다음에 툭 튀어나와서 이상민 선수가 줘요. 그래서 석점. 이건데 문제는 문경훈 선수가 막 뛰어나는데 탁 나와가지고 쏘는 석점 있죠. 그건 내가 볼 땐 양희종한테 막히거나 아니면 2014년도 수비 조직력의 외곽 수비에 막힙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상민 선수가 패스 제대로 못 줄 거예요. 양동근이 맡고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반면에 그러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이 굉장히 정제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스매치라면 미스매치로 공격을 하고 안 되면 문태종이 하면 돼요. 문태종을 누가 막습니까 여기서? 문태종 막을 선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야오밍을 무너뜨린 팀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무시하지 않는다고. 더 좀 제대로 된 그거를 내보라고 좀. 예. 진짜 반박을 못하겠다. 하나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인 솔직히 야오밍. 야오밍 뭐 여태 최고죠. 야오밍을 무너뜨린 팀이에요. 양동근, 양희종, 문태종 위대한 선수들이죠. 야오밍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야오밍 이겨봤어요 이 팀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우리 우익이 없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우리 우익이 없다. 야오밍 굉장히 훌륭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엄청난 팀인데 근데 중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개인 능력 위주의 경기를 해요. 그래서 뭐 조직력이 있긴 하지만 그 조직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신체 조건을 극대화시킨 2008년 베이징 때도 8강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16강에서 독일이 이기고 올라가서 8강에서 리투아니아한테 참교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무너져요. 영리한 농구를 한 팀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힘과의 대결에서 이겼고 그때 당시에 중국이었던 벤치가 야오밍이나 후이동을 극대화해서 먹지는 갖다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 근데 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선수 몇 명은 그러니까 선수 몇 명이나 딱 한 명이야. 야오밍이야. 야오밍이 하다디인데 하다디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 포워드진이라든가 가드라든가 그리고 그 손발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 따지면 중국보다 훨씬 더 힘든 상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팀을 이겼다고요. 2014년도가. 근데 무슨 뭐 이른바 선수빨만 믿고 뭐 2002년도가 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 나머지 농구인들도 제가 볼 때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2000년 우리가 낫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코웃음 칩니다. 아, 속으로만 치세요? 겉으로 안 하세요? 쉽지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동학 기자 얘기를 듣고 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보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논쟁적인 주제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진짜 처음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야겠네요. 뭐요? 인정합니다. 예? 2014년이 아니 근데 인정한 방송 컨셉이 어떻게 되지? 네. 아니 이렇게 싸우다 마지막에는 좋은 화해 무드로 가는 거죠. 네. 2014년 확실히 디테일한 어떤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매치업 상황에서 서로 맞붙으면 우위일 것 같긴 하네요. 예. 그게 이게 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 팀이 로테이션을 활발하게 돌린다. 활발하게만 돌려도 제가 볼 때는 2014년이 이길 수가 없어요. 2002년 대표팀을. 근데 여기에서 사실 서장훈 선수가 굉장히 2014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고 왜냐면 이 선수는 파워 좋죠. 미드 점퍼 좋죠. 근데 활동력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는 막기가 진짜 쉽지 않다. 정말 오세근이 정말 전력을 다해야. 근데 그거를 전력을 다해도 이상민이나 김승현이 만들어준다면 서장훈이 여기에서 폭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접도 말씀하신 대로 미스매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기가 1대1을 할 수 있는 그 선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근데 서장훈보다 저는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여기서 진짜 2002년이 뭐 말씀하신 거로 2014년이 우위를 보이는 부분을 그냥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어떤 요소만 추가를 하자면은 네. 만약에 김주성이 2006년의 김주성이라면 2006년에 예, 만약 그런 과정이 된다면은 이거는 조직력과 상관없이 2002년이 이길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예. 문태종이 30대의 문태종, 30살의 문태종이라면 그쵸, 이러면 그쵸. 끝나는 거예요 게임. 저는 제가 이기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기자고 그러는 거는 이기적이네. 날카로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김주성이 이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어떤 수비적인 빅맨이었잖아요. 근데 네. 2006년 도하에 갈 때 어떤 그때 김주성은 한창 이제 공격 쪽에서도 아시아 최고의 파포였죠. 그렇죠. 네. 예, 물이 올랐던 네, 네. 최고의 빅맨이었는데 네. 사실 김주성 서장훈 조합은 솔직히 한국 농구 역대 최고의 빅맨 콤비예요. 맞아요. 예, 네. 그 두 명이 자 전성기에서 함께 뛴다면은 이 팀은 사실은 어떤 조직력으로 감당이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뭐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예. 인정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의 측면에서 이제 양 팀 모두 이제 지역방을 갖다 많이 썼어요. 그쵸. 지역방을 많이 썼고 많이 썼는데 그리고 이제 지역방의 완성도가 기본적으로 2014년이 좀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필리핀이 그 알라팍 선수가 미친 슛감을 갖다 보이면서 상하이에서 엄청 괴롭혔는데 그때 지역 방어를 이제 왜 썼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슛이 터지는데 근데 1대1로 하면은 2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에 지역 방어를 갖다 쓸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역 방어를 갖다가 고수를 했는데 외곽으로 굉장히 넓게 퍼진 지역 방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컨테스트를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석점을 많이 갖다가 하긴 했지만 그만큼 지역 방어의 완성도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방어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게 활동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팀이 2002년도 이 팀이 그래서 수비에서는 허점이 좀 많았었다고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근데 6탄전 이런 건 잘했는데 뛰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코너 오펜스를 할 때 어떤 그런 그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팀이 가장 많이 보이는 차이점은 네네. 이 준비 기간과 조직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은 뭐 이제 감독들의 역량 차이도 좀 있다고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2014년에 진짜 잘 만들어진 팀이라는 느낌은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 올스타 팀으로 구성해서 낸 느낌이 있다면은 2014년은 뭐 이제 가장 좋은 멤버들을 당연히 꼽지만은 거기에 이제 유작 감독의 어떤 준비와 전술이 더불어져서 굉장히 단단한 팀을 만들었다.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2002년도 팀의 어떤 그 개인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쵸. 거의 드림팀에 가까운 그런 그쵸. 팀이었고
그 기본적으로 서장훈 선수라든가 뭐 현주엽, 전희철, 그다음 문경은, 이상민, 김승현, 추승균 모두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에서는 서장훈 선수의 어떤 변수가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팀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팀 농구를 할 줄 아는 선수들로 모인 그런 팀이고 그런 선수들이 핵심들을 갖다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그 공격 루트라든가 창의성에 대해서는 2002년을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농구 이해도가 정말 높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논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논쟁에 이걸 붙여가지고 그냥 2002년, 2014년 갖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드진의 어떤 공수를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가드진의 공수를 보면은 전 수비는 솔직히 2014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뭐 박찬희부터 해서 양동근도 그렇고 어떤 사이즈와 어떤 활동량 뭐 이런 것들 면에서 오히려 좋은 것 같고 다만 이 말씀하신 공격의 창의성이나 어떤 빅맨들의 공격을 보는 능력,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을 살려주는 능력 쪽에서는 확실히 2002년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선수나 김승현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상민 선수가 절정일 때의 어떤 그 경기력은 엄청 좋거든요. 김승현 선수도 뭐 단기간으로 보면 역대 최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4년이 가드가 좀 공격이 좀 약하긴 해요. 그쵸. 예. 그런 이제 좀 창의성 사실 김태술이나 박찬희 같은 선수를 좀 메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김태술이 붙으면 좀 약해요. 그쵸. 김승현이나 이상민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그쵸. 그런 스타일인 선수입니다. 그쵸. 피지컬적으로 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다만 결국에는 메워야죠. 그 수비력으로 수비력과 활동량으로 이제 최대한 어떤 피지컬적으로 괴롭히면서 이상민, 김승현, 신기성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 말씀하신 문태종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공격을 보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는 4강 때 김태수, 조성민이 뭐 투카드로 이렇게 뛰었었고 그다음에 결승에서는 양동근, 조성민이 주로 이렇게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드는 이제 한 명만 쓰고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하나 쓰고 조성민을 사실상 가드 형태로 이렇게 쓰면서 투가드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조성민이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조성민의 2대2 능력이 가장 좋다. 그 국내 농구 역대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하나다. 역대 최고의 2대 게임. 네. 그러니까 이상민이나 김승현에 못지않은 2대2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심장이 이 선수들보다 나쁘지 않아서 포스트업 능력도 되고 외곽에서 석점도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조성민 선수의 별명이 조선의 슈터였잖아요. 근데 진짜 이 선수는 저도 진짜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이 이 KT 시절의 2대2 게임 능력. 이건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전창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 이 조성민 선수의 어떤 2대2 게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 이런 것들이 진짜 무서웠고 그때 조성민의 2대2는 진짜 알고도 못 막는 옵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2014년에는 조금 이제 조성민이 약간씩 이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던 그때 당시에 무릎 연골이 찢어진 상태에서 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성기만큼의 위력은 아니지만 2대2 게임 자체만 보면 사실 조성민은 진짜 역대 어느 선수와 비교해도 뭐 강혁 이런 선수들, 김병철 이런 선수들과 비교해도 사실 밀릴 게 없다. 밀릴 게 없다. 강혁 선수가 사실 2대2의 어떤 마스터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선수에는 밀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 그 대표팀은 저는 잠재적 능력이나 객관적 전력은 확실히 더 낫다. 개인 능력은 2014년보다 훨씬 낫다. 근데 이게 팀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쵸. 팀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모 코치,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뛰었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도 가까이서 이렇게 본 모 코치가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주변에서는 뭐 많은 농구 팬분들이 2002년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기가 볼 때는 팀 대 팀으로 붙으면 2014년 대표팀이 한 6대4 정도로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반박할 게 없네요.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뛰었던
이제 어떤 선수였던 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만큼 좀 이제 좀 믿을 만한 게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뭐 2002년 대표팀으로 2014년 대표팀 누가 탔을까 논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왜 웃어요? 예,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네요. 야오밍 얘기한 게 갑자기 언뜻 생각나서. 아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예, 맨날 그래왔잖아요, 사실. 이번 주제는 조금 흑역사일 것 같아요. 예, 편집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살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야오밍을 무너뜨린 팀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협박. 예.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용호 TV 다음에는 좀 더욱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촉각까지 어우 예. 어루만져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일용호 TV 구독, 좋아요, 알림, 네이버와 유튜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